불은 늘 다른 집에서 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평생 불을 끄며 살았다. 남의 집이 타는 걸 수없이 지켜보면서도 내 집만은 안전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날 밤 불은 조용히 내 가족 안에서 먼저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 불이 번지는 소리를 어두운 골목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숨소리로 처음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화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소방관의 아내들 1화 내가 직접 본 장면. 챕터 1. 완벽한 남자, 완벽한 가정. 형, 조심하세요. 막내 김도연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강호진은 이미 무너지는 천장 아래로 몸을 던지고 있었다. 쿵! 소리와 함께 의식 잃은 할머니를 끌어안은 그의 등 위로 불타는 합판 조각들이 우수수 쏟아진다. 괜찮습니다. 밧줄. 강호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의 팔은 여전히 단단하고 판단은 정확하다. 할머니를 업은 채 창문으로 빠져나오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후배들은 고개를 젓는다. 미친. 저 나이에 저렇게 뛰어드냐? 그러니까 전설이지. 우리 센터에서 호진 형 없으면 진짜 큰일 나. 구급차에 할머니를 싣고 난 뒤 배준혁 구조팀장이 강호진의 어깨를 탁 친다. 호진아, 너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제 슬슬 뒤에서 지휘만 해도 되는데. 형은 뒤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강호진이 헬멧을 벗으며 씩 웃는다. 그 웃음은 여유롭고 자신감으로 가득하다. 그래도 형, 집에 가면 형수님한테 혼나지 않아요? 또 다쳤다고. 김도연이 걱정스럽게 묻자 강호진은 손을 휘젓는다. 우리 집사람?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 일 끝나고 밥만 차려주면 끝이야. 부럽네요, 진짜. 형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말? 뭐하러 해. 나 돈 잘 벌어다 주고 애들 뒷바라지 다 해주는데 뭘 더 바라겠어. 강호진의 말투는 담담하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퇴근길 차 안. 강호진은 블루투스로 큰딸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아빠. 수진아. 잘 지내냐? 네, 아빠. 괜찮아요. 애들은? 잘 커요. 아빠 바쁘시죠? 아니, 괜찮아. 그냥 오늘도 출동 좀 했고. 별일 없어? 그거보다 수진아, 이번 달 생활비 넣어줬으니까 확인해봐. 아이고, 아빠. 매번 미안해요. 미안하긴. 딸 뒷바라지 하는 게 아빠 일이지. 그나저나 애 병원은 다녀왔어? 지난번에 감기 걸렸다며? 다녀왔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돈 부족하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네, 아빠.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강호진은 다시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건다. 준혁아, 나 아빠. 아, 네, 아버지. 밥은 먹고 다니냐? 네, 먹어요. 학교는? 다녀요. 등록금은 이번 주 안에 넣어줄게. 알았지? 네.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끊는다. 짧은 통화. 강호진은 핸들을 잡은 채 한숨을 푹 내쉰다. 자식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다. 짧고 건조하고 사무적이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전화는 매일 하고 돈은 빠짐없이 넣어준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서윤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 왔어요? 응. 밥 먹었어요? 센터에서 먹었어. 그래요. 씻고 나와요. 과일 깎아놨으니까. 알았어.
대화는 거기서 끝이다. 강호진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욕실로 향한다.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드라마 재방송이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지만 공기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간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강호진은 소파 반대편 끝에 앉는다. 윤정이 깎아놓은 사과 접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고마워. 윤정은 대답하지 않는다. TV만 본다. 강호진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는다. 사과를 한 조각 입에 넣고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본다. 이것이 이 집의 저녁 풍경이다. 아무 말도 없지만 싸우지도 않는다. 불편하지 않지만 편하지도 않다. 다음 날 소방서 회식 날이다. 센터장 이성우가 먼저 입을 연다. 야, 오늘 회식인데 다들 참석이지? 당연하죠, 센터장님. 박재석이 웃으며 대답한다. 30대 중반의 박재석은 구조대원 중에서도 체력이 가장 좋기로 소문난 남자다. 호진 형도 오시죠? 간다. 강호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민수 형도요? 나? 당연하지. 우리 집사람이 오늘 가게 일찍 닫는데. 최민수가 껄껄 웃는다. 40대 중반의 최민수는 관리자급 소방관으로 센터 안에서는 강호진 다음으로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다. 형수님 가게 장사 잘 되나 봐요? 그럭저럭. 뭐, 동네 장사니까. 그나저나 오늘 어디로 가? 중국집 진양로 1차하고 형수님 소주방으로 2차 가면 되죠. 배준혁이 스케줄을 정리한다.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고. 저녁 7시. 진양루 중국집 안은 소방관들로 북적인다. 이도훈 사장이 직접 요리를 날라 나른다. 형님들, 오늘 제가 특별히 짬뽕 국물 진하게 뽑았습니다. 오, 도훈이 너 오늘 기분 좋나? 강호진이 웃으며 묻는다. 이도훈은 40대 초반의 사내로 이 동네에서 중국집을 운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소방서 사람들과는 오래전부터 친한 사이다. 형님 기분이야 언제나 좋죠. 형님들이 자주 와주시니까요. 그래. 근데 너 장사 잘 되냐? 요즘 경기 안 좋다던데. 에이 형님. 저야 뭐 먹고 살 만큼은 하죠. 형수님 가게도 잘 되시고. 형수님 가게? 그래. 요즘 손님 많더라. 최민수가 끼어든다. 호진 형수님 진짜 대단하세요. 나이 들어서 새로 장사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뭐, 우리 집사람이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강호진이 태연하게 대답한다. 그래도 형님, 형수님이 밤늦게까지 가게 하시면 걱정 안 되세요?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걱정? 뭘? 우리 집사람 혼자 다 알아서 하는데. 나는 신경 안 써. 우와. 형수님 진짜 독립적이시네요. 그럼. 우리 집은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그게 편해. 강호진의 말투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뒤에는 오래 쌓인 체념이 깔려 있다. 1차가 끝나고 일행은 소주방 불꽃으로 이동한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온다. 어머 왔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후배들이 인사를 건넨다. 윤정은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다. 어서 와요. 오늘 안주 푸짐하게 해줄게요. 형수님이 최고예요. 박재석이 엄지를 치켜 세운다. 윤정은 능숙하게 테이블을 정리하고 소주잔을 놓는다. 강호진은 구석자리에 앉아 담배를 꺼낸다. 여보, 담배는 밖에서 피워요. 알았어. 강호진이 밖으로 나가자 최민수가 윤정에게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형수님, 호진 형 요즘 기분 안 좋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 안 해요.
에이, 그래도 부부인데. 부부라고 다 얘기하나요? 각자 바쁘게 살면 그렇게 돼요. 윤정의 대답은 건조하다. 최민수는 더 묻지 않는다. 밤 11시. 술자리는 무르익고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다. 이도훈이 마지막으로 가게에 들어온다. 형님, 형수님. 저 인사하러 왔습니다. 오, 도훈아. 장사 끝났어? 네, 형님. 오늘 마감하고 왔어요. 그래. 그럼 앉아. 한 잔 더 하자. 에이, 형님. 형님, 내일 출근하셔야죠. 괜찮아. 하루 정도야. 강호진이 소주잔을 따른다. 이도훈은 사양하지 않고 받는다. 형수님도 한 잔 하세요. 나는 됐어. 설거지해야 돼. 윤정이 손을 젓는다. 하지만 도훈은 계속 권한다. 에이, 형수님. 오늘 하루 정도는 쉬셔야죠. 형님도 계시는데. 그래, 마누라. 앉아서 한 잔해. 강호진도 거든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앉는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소주를 마신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편안한 골목 식구들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 순간 누구도 모른다.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뒤틀릴지, 이 소주 한 잔이 얼마나 큰 균열의 시작인지, 이 웃음이 얼마나 오래가지 못할지. 강호진은 소주잔을 비우며 생각한다.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지. 큰 문제 없이 사는 거야. 윤정은 잔을 들며 생각한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이게 끝인가? 도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생각한다. 형수님, 참 외로워 보이네.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스친다. 그리고 다시 잔을 부딪힌다. 건배, 건배, 건배. 짤랑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른다. 이 소리는 곧 깨질 것이다. 챕터 2 들키지 않는 남자의 비밀. 새벽 4시. 강호진의 휴대전화가 불빛 없이 진동한다. 부르르르. 그는 잠결에도 정확하게 손을 뻗어 전화를 집어든다. 옆에 누운 윤정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강호진은 천천히 이불을 걷고 일어난다. 발소리를 죽인 채 거실로 나와 화장실 문을 닫는다. 그리고 전화를 확인한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지만 그는 이 번호를 안다. 여보세요? 나예요. 자고 있었어요? 여자 목소리다. 낮고 조심스럽고 익숙하다. 응. 근데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지금 몇 시인데? 미안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강호진은 한숨을 푹 내쉰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는다. 미경아, 이러지 마. 우리 약속했잖아. 알아요. 알아요. 근데 오빠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편이 자꾸 그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나도 내일로 바빠. 미안해요. 됐어. 끊을게. 낮에 연락해. 오빠. 응? 사랑해요. 강호진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통화 기록을 지운다.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거실 소파에 윤정이 앉아 있다. 물 마시려고 나왔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평온하다. 강호진은 잠시 굳었다가 태연한 척 대답한다. 아, 그래. 나도 화장실. 그래요. 윤정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연다. 생수를 꺼내 마신다. 강호진은 그 뒷모습을 본다. 윤정은 돌아보지 않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은 채 각자의 방향으로 돌아선다. 아침 7시. 강호진은 출근 준비를 한다. 윤정은 부엌에서 계란 후라이를 굽고 있다. 밥 먹고 가요?
아니, 센터 가서 먹을게. 그래요. 나갔다 올게. 네. 강호진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윤정이 등 뒤에서 묻는다. 여보. 응? 요즘 힘들어요? 강호진은 신발끈을 묶다가 손을 멈춘다. 아니, 괜찮아. 왜?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피곤해 보여서. 나이 들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문이 닫힌다. 윤정은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으며 중얼거린다. 거짓말쟁이. 소방서 사무실. 강호진은 로커룸에서 정미경과 마주친다. 정미경은 40대 초반의 여자로 소방서 행정계약직이다. 단정한 외모에 말수가 적고 일 처리가 깔끔해서 센터 안에서 평판이 좋다. 호진 씨, 안녕하세요. 미경 씨, 일찍 나왔네. 네. 오늘 서류 정리할 게 많아서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다. 하지만 시선은 길다. 정미경이 복도를 지나갈 때 강호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본다. 미경도 모퉁이를 돌 때 한 번 뒤를 돌아본다. 두 사람의 눈이 1초 마주쳤다가 흩어진다. 배준혁이 옆에서 말을 건넨다. 호진아, 뭐 봐? 아니, 아무것도. 너 요즘 왜 그래? 멍 때리는 거 자주 보이던데.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래. 그럼 오늘 출동 없으면 일찍 들어가. 쉬어야지. 알았어, 형. 점심시간. 강호진은 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다. 정미경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온다. 호진 씨. 아까 전화. 제가 한 거. 알아. 미안해요. 참아야 하는데. 됐어. 그런 얘기 여기서 하지 마. 알았어요. 정미경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려는데 강호진이 낮게 말한다. 이번 주 금요일. 네. 금요일 저녁. 시간 돼? 정미경의 눈빛이 흔들린다. 네. 될 것 같아요. 그럼 연락할게. 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정미경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강호진은 담배를 끝까지 태운다. 그리고 꽁초를 발로 비벼 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습관. 저녁 9시. 강호진은 퇴근길에 차를 몰다가 모텔 골목에 멈춘다. 시동을 끄고 핸들에 이마를 기댄다. 아? 한숨이 새어나온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정미경에게 문자를 보낸다. 금요일 7시. 미성 모텔함. 답장은 금방 온다. 알겠습니다. 강호진은 문자를 지운다. 대화창을 삭제하고 통화 기록도 지운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건다. 집으로 향한다. 집에 도착하니 윤정은 없다. 가게에 나간 모양이다. 강호진은 혼자 냉장고 문을 열고 맥주를 꺼낸다. 소파에 앉아 캔을 따고 한 모금 마신다. TV를 켜지만 보이지 않는다. 그저 소리만 흘러나온다. 강호진은 천장을 본다. 나는 나쁜 놈일까?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는다. 아니야. 나는 집은 지켰어. 돈도 벌어다 주고 애들도 챙기고 그 정도면 된 거야. 스스로를 설득한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윤정이도 나한테 뭐라 안 하잖아. 우리 둘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지. 그게 편한 거야. 맥주를 한 캔 더 마신다. 그리고 또 한 캔. 밤 11시. 윤정이 집에 돌아온다. 왔어요? 술 마셨어요? 응. 좀. 혼자? 응. 그래요. 윤정은 더 묻지 않는다.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강호진도 곧 따라 들어간다. 침대 양 끝에 눕는다.
등을 맞댄 채 어둠 속에서 윤정이 먼저 말한다. 여보. 응,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강호진은 대답하지 않는다. 윤정도 더 묻지 않는다. 그냥 궁금해서요. 잘 자. 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둘 다 잠들지 못한다. 각자의 어둠 속에서 각자의 비밀을 안고 천장을 본다. 금요일 저녁, 강호진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다.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린다. 10분 뒤 정미경이 걸어온다. 평소와 다른 옷차림.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미경이 탄다. 늦었어요? 아니, 괜찮아. 가요? 응. 차가 출발한다.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체크인은 강호진이 혼자 한다. 미경은 차에서 기다린다. 방 번호가 적힌 종이를 받고 두 사람은 뒷문으로 들어간다. 방문이 닫힌다. 1시간 뒤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옷을 입는다. 호진 씨, 응,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왔어? 미안. 나쁘게 말한 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소리 했죠. 근데 호진 씨, 왜? 우리 남편, 요즘 이상해요. 뭐가? 자꾸 제 핸드폰 보려고 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강호진은 넥타이를 매다가 손을 멈춘다. 의심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 늦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일찍 들어가. 네. 미경아. 네. 우리 조심해야 돼. 들키면 안 돼. 알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본다. 하지만 사랑이 아니다. 필요와 외로움이 만든 관계일 뿐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호진은 편의점에 들러 윤정이 좋아하는 딸기를 산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다. 왔어요? 윤정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 이거 딸기. 고마워요. 윤정은 봉투를 받아든다. 그리고 강호진의 목을 본다. 여보, 목에 뭐 묻었어요? 거기 립스틱 같은데. 강호진은 화들짝 놀라 목을 만진다. 아, 이거 오늘 회식하다가 여직원이 실수로 부딪혀서. 그래요. 윤정의 목소리는 담담하다. 믿는 것도 의심하는 것도 아닌 톤. 씻고 나올게. 네. 강호진이 욕실로 들어간다. 문이 닫히자 윤정은 딸기 봉투를 싱크대에 그냥 놓는다. 그리고 소파에 다시 앉는다. 거짓말쟁이. 중얼거림은 작다. 하지만 또렷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은 또 등을 맞댄다. 강호진이 먼저 말한다. 윤정아. 네. 나 내일 당직이야. 그래요. 수진이 생활비 또 넣어줘야 하는데 통장 확인 좀 해줘. 알았어요. 준혁이도 다음 주에 등록금 내야 한대. 네. 침묵이 흐른다. 강호진이 다시 입을 연다. 그나저나 오늘 딸기. 비쌌어. 한 팩에 15,000원이나 하더라. 먹을게요. 응. 내가 좋아하니까. 고마워요. 윤정은 눈을 감는다. 강호진은 천장을 본다. 자. 네. 강호진은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윤정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작게 한숨을 쉰다. 후. 그 한숨 소리가 어둠 속에 녹아든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잠든다. 각자의 비밀을 안고 각자의 합리화를 품고 이 집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금이 가 있다. 깊고
넓고 돌이킬 수 없게. 챕터 3 피아노를 버리고 술을 택한 여자. 엄마, 진짜 학원 접을 거예요? 큰딸 수진이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묻는다. 서윤정은 피아노 학원 간판을 내리는 인부를 바라보며 핸드폰을 귀에 댄다. 응, 이미 결정했어. 왜요? 학원 잘 되고 있었잖아요. 잘 되긴. 애들 가르치는 거 이제 지겨워 죽겠어. 엄마, 수진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싶어? 피아노만 치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답답해. 그럼 뭐 할 건데요? 소주방 할 거야. 네, 소주방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윤정은 담배를 한 대 꺼내 문다. 왜? 엄마가 술집 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는 뭐래요? 아버지, 뭐래긴. 처음엔 반대했지. 근데 내가 할 거라니까 그냥 입 다물더라. 에휴, 엄마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 시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해? 나 아직도 팔팔한데? 알았어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 끊을게. 전화를 끊고 윤정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는다. 간판이 땅에 내려앉는다. 윤정 피아노 학원 6글자가 먼지를 일으키며 쓰러진다. 이제 끝이네. 윤정은 중얼거리며 학원 안으로 들어간다. 10년을 가르쳤던 피아노. 아이들의 손때가 묻은 건반. 이제 다 팔아야 한다. 3개월 뒤 소주방 불꽃 오픈일.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소방서 사람들이 화환을 들고 나타난다. 박재석, 최민수, 배준혁, 심지어 센터장 이성우까지. 어머, 다들 왔어요? 고마워요. 윤정은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강호진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소주잔을 들고 있다. 윤정아, 힘들면 말해. 괜찮아요. 이런 거 오히려 재미있어요. 그래. 강호진은 더 말하지 않는다. 아내가 달라진 것을 느낀다. 예전에 윤정은 조용하고 집안일에 충실하고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지금의 윤정은 시끄럽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음이 많다. 형수님,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네, 금방 갈게요. 윤정이 테이블 사이를 누빈다. 능숙하고 빠르고 자연스럽다. 마치 평생 이 일을 해온 것처럼. 최민수가 강호진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호진 형, 형수님 완전 달라지셨네요. 그러게. 근데 형, 괜찮아요? 형수님이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거. 뭐가? 아니, 그냥 걱정돼서요. 강호진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킨다. 걱정? 우리 집사람 알아서 잘해. 나는 신경 안 써. 그렇구나. 최민수는 더 묻지 않는다. 하지만 느낀다. 이 부부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게 있다는 것을. 밤 11시.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간다. 윤정은 혼자 설거지를 한다. 강호진은 먼저 집에 들어갔다. 후. 윤정은 물기를 털고 앞치마를 벗는다. 거울을 본다. 얼굴은 피곤하지만 눈빛은 살아있다. 이게 나네.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중얼거리며 담배를 한 대 꺼낸다. 가게 밖에서 피운다. 골목은 조용하다. 불빛도 거의 없다. 그때 옆 중국집 뒷문이 열린다. 이도훈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온다. 형수님? 어머, 도훈 씨.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네. 마감 정리하고 있어요. 형수님도요? 저도요. 오늘 손님 많아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오픈 첫날 대박 나셨네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도훈이 담배를 꺼낸다.
윤정 옆에 선다. 형수님, 담배 피우세요? 가끔요. 요즘 피우게 되더라고요. 힘드시죠? 응, 좀. 두 사람은 나란히 담배를 피운다. 침묵이 흐른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 도훈이 먼저 말한다. 형수님, 응? 요즘 외로우세요? 윤정은 담배 연기를 내뿜다가 손을 멈춘다. 왜 그런 걸 물어요? 그냥요. 표정이 그래 보여서요. 죄송해요. 제가 이상한 소리 했죠. 아니에요. 근데 도훈 씨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외롭다는 걸. 도훈은 윤정을 본다. 윤정도 도훈을 본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만난다. 형수님 눈빛이 그래요. 눈빛? 네. 사람 만나고 웃고 떠들어도 눈은 안 웃거든요. 윤정은 담배를 입에 문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도훈 씨는 참 이상한 걸 잘 보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니까. 나 진짜 외로워요. 사람들 만나도 술 마셔도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호진 형은요? 윤정은 쓴웃음을 짓는다. 우리 남편? 있으나 많아져.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인 것 같아요. 도훈 씨는 결혼 안 해요? 저요? 안 해요. 왜요? 나이도 있는데. 글쎄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비? 네. 한 사람만 보고 사는 거 자신이 없어요. 윤정은 도훈을 빤히 본다. 솔직하네요. 거짓말하기 싫어서요. 그래요. 담배가 끝까지 타들어간다. 윤정이 꽁초를 바닥에 비빈다. 들어가야겠다. 내일 또 일찍 나와야 해요. 네. 들어가세요. 조심히. 도훈 씨도요. 윤정이 몇 걸음 걷다가 돌아선다. 도훈 씨, 네. 아니에요. 그냥 안녕히. 네. 안녕히 가세요. 윤정은 골목을 빠져나간다. 도훈은 그 뒷모습을 오래 본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참 외로워 보이네. 집에 도착한 윤정.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강호진은 이미 자고 있다. 윤정은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는다. 남편의 등을 본다. 당신도 외롭나요? 작은 목소리로 묻지만 대답은 없다. 윤정은 눈을 감는다. 2주 뒤 소주방 불꽃은 동네 단골들로 채워진다. 특히 남자 손님들이 많다. 형수님, 여기 소주 한 병. 네, 금방 갈게요. 윤정은 테이블을 돌며 술을 따른다. 웃고 말하고 농담을 받아친다. 형수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나이 든 아줌마가. 아니에요. 진짜 예쁘세요. 하,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윤정은 능숙하게 분위기를 만든다. 남자들은 그녀를 좋아한다. 편하고 재미있고 부담 없는 여자. 강호진도 가끔 가게에 들른다. 하지만 오래 있지 않는다. 한두 잔 마시고 먼저 일어난다. 나 들어갈게. 네. 조심히 가요. 응. 강호진이 나가면 손님들이 수군댄다. 사장님, 남편분은 성격이 좀 과묵하신가 봐요? 그냥 원래 말이 없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좀 더 같이 있지. 괜찮아요. 우리는 각자 바쁘니까요. 윤정은 웃으며 넘긴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다. 이 남자와 나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한 달 뒤, 윤정은 동창회에 참석한다. 여자 동창들보다 남자 동창들과 더 어울린다. 윤정아, 너 진짜 안 변했다. 무슨 소리야? 나 완전 늙었어.
아니야. 예전 그대로야. 남자 동창들은 윤정에게 술을 따른다. 윤정은 거부하지 않는다. 마신다. 많이 마신다. 윤정아, 너 요즘 행복해 보여. 그래. 응. 표정이 밝아졌어. 그런가. 윤정은 소주잔을 기울인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2차는 노래방, 3차는 포장마차. 윤정은 새벽 2시에 집에 도착한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강호진이 거실에 앉아 있다. 왔어요? 응. 동창회 갔다 왔어요. 알아. 술 많이 마셨네. 좀 마셨어요. 강호진은 일어선다. 윤정 옆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간다. 씻고 자. 네. 윤정은 소파에 주저앉는다. 핸드폰을 본다. 남자 동창들에게서 온 문자들. 오늘 재밌었어. 다음에 또 보자. 윤정아, 집에 잘 들어갔어?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 윤정은 답장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던지고 천장을 본다. 나, 뭐 하는 거지? 질문이 허공에 떠돈다. 하지만 답은 없다. 다음 날 저녁, 소주방 불꽃에 도훈이 들어온다. 형수님, 혼자 계세요? 응, 오늘 손님 없어서. 그럼 제가 한 잔 해도 될까요? 그럼요. 앉아요. 도훈이 자리에 앉는다. 윤정이 소주병을 가져온다. 오늘은 제가 따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힌다.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다. 도훈이 먼저 말한다. 형수님, 요즘 더 힘들어 보이세요. 그래요? 네. 웃는데 눈이 더 슬퍼 보여요. 윤정은 소주를 단숨에 마신다. 도훈 씨는 참, 사람 기분 묘하게 만드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나 요즘 진짜 힘들어요. 가게 일도 힘들고 집에 가도 남편이랑 말도 안 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근데 도훈 씨, 네. 이상하게 여기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손님들 만나고 술 따르고 웃고 떠들 때. 그게 형수님의 탈출구인가 봐요. 탈출구? 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윤정은 도훈을 본다. 도훈도 윤정을 본다. 두 사람의 눈빛이 길어진다. 도훈 씨는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외로워서 그런가 봐요. 도훈 씨도 외로워요? 네. 혼자 사니까요. 형수님, 응? 우리 외로운 사람들끼리 좀 의지해도 될까요? 윤정의 손이 멈춘다. 심장이 빨리 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요. 서로 힘들 때 기대는 거. 윤정은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는다. 도훈이 윤정의 손에 소주를 따른다. 윤정이 도훈의 잔에 소주를 따른다.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힌다. 그 소리는 작지만 명확하다. 이 순간 두 사람은 안다. 선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외로움은 이성보다 강하니까. 챕터 4셋이서 웃고 둘이서 탄다. 형, 오늘 회식인데 어디로 갈까요? 박재석이 로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묻는다. 어디긴 어디야. 진양로 1차, 형수님 가게 2차지. 최민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한다. 이제 이 루트는 공식처럼 굳어졌다. 강호진도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도훈이한테 미리 얘기해 둘게. 호진 형, 그 집 짬뽕 진짜 예술이에요. 김도연이 군침을 삼킨다. 그러게. 도훈이 그 자식, 요리는 기가 막히게 해.
배준혁이 말을 거둔다. 근데 도훈이 나이가 몇이더라? 결혼은 안 하고 40 초반? 걔는 결혼 안 한대. 혼자 사는 게 편하다나 뭐라나. 강호진이 넥타이를 풀며 대답한다. 요즘 그런 애들 많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래도 나이 들면 외롭지 않나? 글쎄, 걔는 여자친구 많잖아. 외롭진 않을걸? 그렇긴 하네. 사람들이 웃는다. 도훈에 대한 소문은 동네에 조금씩 퍼져 있다. 여자들과 자주 어울리고 관계가 깊지 않고 가볍게 만나고 헤어진다는. 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저 젊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넘긴다. 저녁 7시. 진양루 중국집. 형님들, 어서 오세요. 이도훈이 밝게 웃으며 소방관들을 맞는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완전히 주방장 모드다. 도훈아, 오늘 짬뽕 10인분 가능해? 당연하죠, 형님. 제가 특별히 해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짬뽕이랑 탕수육 대짜 하나. 알겠습니다. 도훈은 주방으로 들어간다. 불을 켜고 기름을 두르고 요리를 시작한다. 능숙한 손놀림, 화력 조절. 그의 요리 실력은 이 동네에서 소문난 수준이다. 야, 근데 진짜 도훈이는 요리를 잘해. 그러니까 저 나이에 혼자 중국집 운영하는 것도 대단하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던데. 그래서 혼자 자수성가한 거래. 대단하네. 사람들은 도훈을 칭찬한다. 강호진도 고개를 끄덕인다. 도훈이 그 친구 성실하긴 해. 맨날 새벽까지 일하더라. 형님도 인정하시네요? 나쁜 애는 아니지. 강호진은 맥주를 마신다. 도훈에 대한 경계심은 전혀 없다. 그저 편한 동네 후배 정도로 생각한다. 1시간 뒤 소주방 불꽃. 어머 왔어요? 윤정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다. 오늘은 평소보다 화장이 진하다. 립스틱도 빨갛다. 형수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소방관들이 우르르 들어온다. 강호진은 맨 마지막에 들어온다. 수진 엄마. 응? 손님 많네. 오늘 특히 많아요. 자리 좁아서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는 구석에 앉으면 되니까. 알았어요. 안주 금방 준비할게요. 윤정은 재빠르게 테이블을 정리한다. 소방관들은 자리에 앉아 소주병을 연다. 형수님, 여기 소주 3병이요. 네, 금방요. 윤정이 소주병을 들고 온다. 박재석이 받아서 소주를 따른다. 형수님, 장사 진짜 잘 되시네요. 그럭저럭요. 먹고 살 만큼은 해요. 그래도 힘드시죠? 매일 밤늦게까지.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윤정은 웃으며 다른 테이블로 이동한다. 강호진은 그 뒷모습을 본다. 아내는 확실히 달라졌다. 예전보다 활기차고 말도 많고 웃음도 많다. 저게 행복한 건가? 강호진은 소주를 마신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간다. 30분 뒤 도훈이 가게에 들어온다. 형님들, 저도 합류해도 될까요? 도훈아. 당연하지. 앉아, 앉아. 최민수가 자리를 비켜준다. 도훈은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합류한다. 형님들, 고생 많으셨죠? 오늘도 출동 있었어요? 오늘은 괜찮았어. 경미한 화재 하나 있었는데 금방 잡았지. 다행이네요. 형님들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안전한 거예요. 과찬이야. 자, 한잔해. 배준혁이 도훈에게 소주를 따른다. 도훈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는다. 감사합니다, 형님. 야, 형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해. 아니에요.
형님들은 형님들이죠. 도훈의 말투는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한다. 도훈아, 너 요즘 여자친구는 있어? 김도연이 장난스럽게 묻는다. 도훈은 피식 웃는다. 여자친구요? 없어요. 없긴. 내가 맨날 여자들이랑 놀잖아. 에이, 그냥 친구들이에요. 친구? 하하.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웃는다. 도훈도 따라 웃는다. 하지만 그의 눈은 테이블 반대편에 있는 윤정을 향한다. 윤정도 도훈을 본다. 1초, 눈이 마주쳤다가 흩어진다. 강호진은 그 순간을 놓친다. 소주잔을 들고 있어서 밤 11시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간다. 형님, 저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호진 형도 들어가세요. 형수님 혼자 정리하시게. 응, 그럴게. 사람들이 가게를 나선다. 강호진도 일어선다. 윤정아, 나 먼저 들어갈게. 그래요. 조심히 가요. 너도 일찍 들어와. 네. 강호진이 나간다. 가게 안에는 윤정과 도훈만 남는다. 형수님,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도훈 씨도 피곤하잖아요. 들어가서 쉬어요. 저는 괜찮아요. 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윤정 옆에 선다. 설거지를 시작한다. 도훈 씨, 형수님, 그냥 같이 하면 빨리 끝나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설거지를 한다. 어깨가 스친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도훈이 먼저 말한다. 형수님, 응? 요즘 많이 힘드시죠? 윤정은 손을 멈춘다. 왜요? 표정 보면 알아요. 웃는데 눈이 웃지 않아요. 또 그 소리네요. 미안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윤정은 물을 끄고 도훈을 본다. 도훈 씨는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냥요. 그냥 형수님이 외로워 보여서요. 저도 외로운 거 아니까. 그냥 알아요. 윤정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 남자는 자신을 본다. 진짜로 본다. 강호진은 보지 못하는 것을. 도훈 씨,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도훈은 윤정을 똑바로 본다. 형수님이 싫으시면 안 할게요. 근데 형수님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윤정은 대답하지 못한다. 도훈의 말이 맞다. 자신도 이것을 원하고 있다. 나 나쁜 여자죠? 아니에요.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형수님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외로운 거예요. 저도 그래요. 도훈의 손이 윤정의 손에 살짝 닿는다. 윤정은 손을 빼지 않는다. 도훈 씨, 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좋아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본다. 가까워진다. 숨소리가 들린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린다. 형수님, 저 핸드폰 두고 갔어요. 김도연이 헐레벌떡 들어온다. 윤정과 도훈은 화들짝 놀라 떨어진다. 김도연 씨. 아, 죄송해요. 방해했나요? 아, 아니에요. 설거지 중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핸드폰 여기 있네. 감사합니다. 김도연이 핸드폰을 집어들고 나간다. 안녕히 가세요. 문이 닫힌다. 윤정과 도훈은 서로를 본다. 그리고 피식 웃는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하마터면. 네.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이제 공기가 달라졌다. 두 사람 사이의 경계가 무너졌다. 도훈이 먼저 말한다. 형수님, 응? 다음에 우리 둘이서만 술 한잔 할래요? 윤정의 심장이 뛴다. 언제요? 형님 당직 서실 때. 안 되면 괜찮아요. 윤정은 한참을 고민한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진짜요? 응. 근데 조심해야 해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정. 강호진은 이미 자고 있다. 윤정은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는다. 남편의 등을 본다. 넓고 단단하고 낯선 등.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하지만 답은 없다. 윤정은 눈을 감는다. 그리고 도훈의 얼굴이 떠오른다. 나 진짜 나쁜 여자네. 죄책감이 밀려온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밀려온다. 근데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싶어? 윤정은 이불을 끌어당긴다. 잠들지 못한 채 새벽까지 천장을 본다. 3일 뒤, 강호진 당직 날. 여보, 나 오늘 당직이야.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내일 아침에 들어올게. 알았어요. 강호진이 집을 나선다. 윤정은 핸드폰을 꺼낸다. 도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다. 오늘 괜찮으세요? 윤정은 손가락을 떤다. 그리고 답장을 보낸다. 네. 그럼 10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알았어요.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손이 떨린다. 나 진짜 이러는 거야? 질문이 떠오른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저녁 10시. 윤정은 도훈의 집 앞에 선다. 초인종을 누른다. 문이 열린다. 들어오세요. 응. 윤정이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셋이서 웃던 관계가 이제 둘만 타는 불로 변하는 순간이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같은 술을 마시고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누구도 몰랐다. 이미 이 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그리고 더 몰랐다. 이 웃음이 곧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태워버릴 불씨가 될 거라는 걸. 다음 이야기 계속됩니다. 그날 밤